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경찰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큰 실망과 불안을 느끼셨을 도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에 앞서 어제는요, 장미란 씨 실종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자, 경찰이 처음으로 장 씨의 추정 사망 시점을 공개했는데요. 자, 사망 시점. 사실상 시신 부검으로는 시점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지금 경찰이 밝힌 저 시점은 어떤 근거로 지금 시점을 추정을 한 거죠?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해당되는 그 시신은 완전히 이제 부패가 돼서 네. 그걸 갖다 우리가 추정하기 어렵고 경찰의 입장에서는 몇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 12일 밤 10시 15분 이제 숙소에서 나가는 바로 저 이제 그 CCTV인데요. 네. 그것이 이제 그 마지막 행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경찰은 일단 단정하기 어렵다는 단서를 달긴 달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망 시점을 바로 그 다음 날인 5월 13일 새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첫째, 숙소를 나간 이후에 통화 기록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제 영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또 이제 휴대전화 신호가 집을 나간 지 2시간 반에서 3시간 이후에 한림항으로 기지국이 최종 나오고 그 이후에는 그것이 고정이 돼 있었다라고 네. 하는 것을 이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이 사실관계를 초반에는 좀 단정적으로 성급히 발표하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죠. 경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전제를 붙이고 어제 브리핑을 하기는 했지만 이런 경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장미란 씨의 사망 경위를 둘러싼 유족과 그리고 시청자, 국민 여러분들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이 결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정황상 범죄 관련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장 씨가 사망에 쓰인 도구를 숙소에서 직접 들고 나온 점도 확인했다라면서 앞서 제일 먼저 밝혔죠. 이거는 타살 정황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중간 발표에서 자살에 쓰인 도구를 집에서 갖고 나오는 것까지 확인했다. 어쨌든 타살 정황이 없다는 쪽으로 계속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밝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로 저것을 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타살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근거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있는 어떤 도구가 한 군데가 빠져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빠져 있는 그 도구가 바로 현장에서 발생이 됐는데 네. 그것이 이제 통상 그 이 피해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갖다 끼친 그런 도구다라고 경찰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것을 갖다가 정확히 어떤 것이다라고 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네.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 타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경찰은 일단 고 장미란 씨가 야자수 줄기에 그 집에서 가지고 온 도구를 이용해서 목숨을 끊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장 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잠정 결과입니다. 감정 결과 나왔는데 목 부분에 설골이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 뼈가 골절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의사, 그러니까 목매사로 추정하는 경찰의 근거라고 하는데 오늘 오윤성 교수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밝히고 싶다 말씀을 미리 하셨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의사, 즉 목매사를 하게 되면은 이 설골 골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설골이 연하기 때문에 어떤 압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그 골절이 되지 않는데 네. 골절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은 실제 부패를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시신을 대상으로 해서 네. 그 피부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흔적이라든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불행하게도 완전히 부패가 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부검을 했기 때문에 네. 뼈의 어떤 그 골절 상태나 이런 것을 가지고 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좀 그 거기에서 어디에 좀 주목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지금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네. 지금 사실은 뭐 외상과 질식 등을 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네. 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외상과 질식이라고 하는 것을 논하기 어렵다. 특히 외상 같은 경우는 그거는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저것만 보고 논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예, 그건 판정 불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 설골 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에 의하면 이 자살이라든가 의사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30% 정도. 그러면 타살인 경우는요? 그럼 타살인 경우는 한 50에서 70%니까 어허. 훨씬 더 이 설골 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그 타살의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데 네. 물론 이제 아까 경찰에서 얘기했었던 그 현장에 있는 도구가 거기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종합적인 네네. 것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법의학적 측면에서만 얘기를 한다면 네. 적어도 이분들은 이것은 뭐 자살이다 타살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제시를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잠시만요.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법의학적으로 이 설골 골절, 이번에 국과수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 이거를 근거로 볼 때 설골 골절이 되는 경우는 자살보다는 타살에서 훨씬 나오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것은 뭐 포렌식 패솔로지라든가 이런 그 법의학 그 교과서에서는 다 나오는 것이고. 아, 그래요? 실제로 기본적으로? 이제, 네, 법의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건 기본인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너무 부패가 심해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또 외력에 의한 골절 또 부패로 인한 연부 조직이 손실되고 난 뒤에 낙상하는 상태에서 이탈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어허. 붙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 수사기관에서는 정황 증거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론을 내지만 이것이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이것이 자살이다라는 결론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은 종합적인 것으로 이것과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해서 나중에 뭐 자살이건 타살이건 그 결론을 내려야 될 거로 봅니다. 네. 예, 지금부터는 제가 앉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하나하나 뜯어봐야 할 이슈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김종석의 왜? 오늘도 단연 이겁니다. 새벽의 왜? 오늘 검찰의 1차 발표를 토대로 장미란 씨 사건을 재구성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장미란 씨는 지난 5월 10일 숙소를 나서는 모습이 포착된 지 불과 수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보이죠. 그럼 장미란 씨는 어떻게 숨졌냐? 세간의 의혹 중에 가장 큰 건 바로 야자수습 그 자체입니다. 앞에 다니는 사람은 해가 지면 반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갈 필요가 없지. 무게가 지탱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서. 이해 안 가면 맞아. 우리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 암만 죽고 싶어도요, 어디를 들어가기고. 이게 그거 엄청 가시가 세요. 가시가 지금 나가가 집에 얼거져 버려. 안 돼. 그거 뭐 줄을 어디다 우리는. 저희 오세정 기자가 야자숲이 주변이 어떤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미란 씨가 나왔을 그 시각 밤 10시 15분 그 펜션 숙소에서 야자수습까지 똑같이 걸어봤습니다. 이 갈림길을 비추는 가로등을 지나서 금세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이 펼쳐지고요. 가로등에서 멀어지니까 걷고 있던 땅이 평평한지 패였는지조차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무척이나 캄캄합니다. 불과 몇 미터 앞에 세워놓은 차량이나 사람도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서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지 않고는 일반 성인도 걸어 다니기가 꽤 꺼려집니다. 그러니까 저 인적이 드문
야자숲에 굳이 그 야밤에 장미란 씨가 찾아 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게 쉽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자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키가 178cm인데요. 장미란 씨의 키는 저보다 정확히 20cm가 작은 158cm로 알려졌습니다. 작은 키 장미란 씨가 어떻게 혼자 이 야자수에 사망 도구를 묶고 매달릴 수 있었던 걸까요? 정확히는 이 야자수, 카나리아 야자수입니다. 이 가시 부분이 많아서 손만 대도 아파서 접근이 쉽지가 않고요. 게다가 가지도 쉽게 구부러져서 사람 무게를 쉽게 견디지 못하는데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냐? 저렇게 쉽게 흔들리는데 말이죠. 석연치가 않다는 겁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장미란 씨의 신체 일부가 땅에 닿아 있는 이른바 불완전 의사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경찰은 일단 신체 일부가 바닥이나 벽에 닿은 상태에서도 사람이 사망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혹 중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문제의 A 경장이 실종자를 찾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 유족들에겐 잘 있다는 취지의 말과함과 동시에 2시간 만에 사건을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종결한 게 아무리 따져봐도 납득이 안 되니까 A 경장이 범인 아니냐, 장미란 씨를 살해한 건 아니냐는 일부의 의혹 제기입니다. 전화를 안 했는데 했다고 쓴 게 어떻게 실수죠? 일하기 싫었던 건가요? 안 들킬 줄 알았어요? 위에서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겁니까? 유족분이 안 부끄러우세요? 반성하십니까? 오늘은 일단 경찰은 A 경장의 범죄 가능성이나 장미란 씨와의 접점, 관계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건 없지만 아직 면밀하게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실종 허위 종결 건과는 별개로 A 경장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A 경장의 휴대전화와 경찰서 유선 전화 등의 이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요. 두 사람은 연락처조차 없었기 때문에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추정된다는 게 현재까지의 경찰의 1차 조사 결과입니다. 이런 경찰의 연이은 설명에도 한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자살로 처리하면은 수사기간은 석편하죠. 그런데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49.99 대 51.111로 후자를 좀 저는 보고 싶습니다. 발표를 보면서 조금 의문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본인만이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밑에 뭐 받침대도 없어요. 사다리도 없는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가시에 찔리는 것을 감수하고 끌어잡아 당겨서 묶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활처럼 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의사가 되죠? 라는 의문은 수사 발표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심리적으로도 마지막을 선택하는 분들은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합니다. 한 번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장면을 해요. 근데 저기가 저런 데입니까? 예, 실제 현장에서 장미란 씨가 작성한 유서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도 의문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종 골든타임인 72시간, 그 시간 안에 장미란 씨 행적을 밝히는 게 이 사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수사의 첫 단추이지만요. 최초 112 신고 녹취 기록도 삭제됐고 118대 달하는 CCTV 영상 역시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간의 억측과 루머까지 오늘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발표로 단번에 잠재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